자, 거기 문단번호 일단 쭉 쓰세요. 뭐 31번이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자, 일단 1문단은 1문단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어디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니구나, 그냥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거기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하여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있다 그랬지. 자,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그런 사진 밑에도 그런 사진이 사실성을 갖다고 볼 수 있을지 그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하여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자, 요거를 이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줄에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말은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그거의 이제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문단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초점 조절 장치가 나오지. 초점 조절 장치. 자, 요거는 자,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피사체상을 필름면에 맺게 한다. 요게 이제 초점 조절 장치의 역할이야.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 조절이야.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 조절. 자, 일단 역할은 렌즈하고 필름 사이 거리 조절. 자, 이 장치에는 렌즈와 관련한 광화 원리가 적용된다.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인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사진기 렌즈는 볼록 렌즈라는 거야. 볼록 렌즈 다 알잖아. 중심이 볼록한 거.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거. 그래서 이제 중심이 볼록해지는 거지. 자, 렌즈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광축에 평행을 입수한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보인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굽어져 있어, 렌즈가. 저게 볼록 렌즈잖아.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그림도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굴절이 돼. 자, 이 가운데 빛은 그대로 지나가고,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절되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굴절이 되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광축의 한 점에 보인다. 그래서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빛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한다. 자, 거기 렌즈 중심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여기가 중심이지? 여기부터 빛이 모이는 요 지점까지. 자, 요 지점까지가 이 초점거리래, 초점거리.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제 초점거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자, 요게 F고, 요걸 렌즈 중심에서부터, 자, 빛이 모이는 지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점거리인 거고. 자, 렌즈의 초점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되므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거리를 갖는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 얘는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초점거리 같은 경우는 고유한 값을 갖는데. 고유한 값. 고유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렌즈 제작할 때 그때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조정이 안 돼.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 물체 거리가 달라지면, 자, 중심과 피사체 사이 거리거든. 피사체는 내가 찍으려는 물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연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 피사체까지의 거리, 여기를 가지고 이제 물체 거리라고 하는 거야. 자, 물체 거리가 나오고, 물체 거리 나오고, 자, 이거는 렌즈 중심에서 피사체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고. 자, 그리고 물체 거리가 달라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즈의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인 상거리가 달라진다. 이번엔 좀 상거리가 나오지. 상거리. 자, 상거리는, 자, 아까 이 그렸던 데서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피사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물체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부터 이 빛 모이는 지점까지가 초점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빛이 모여가지고 이게 거꾸로 상이 맺히거든. 상.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상거리가 되는 거야. I.
그래서 요 거리에 따라가지고 요 거리가 달라진대. 네, 요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정리를 다 해놨어,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초점 조절 장치잖아. 초점 조절 장치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어떤 거냐. 상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거리, 불처거리, 상거리가 있다라는 거야. 초점거리, 불처거리, 상거리가 있다. 그 중에 초점거리는 이게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문단. 물체거리와 상거리가 렌즈의 초점거리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렌즈 공식이라고 한다. 자, 3문단은 렌즈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직은 초점거리, 초점 조절 장치에 대한 설명이야. 자, 렌즈 공식은 5분의 1 물체거리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상거리분의 1 자, 요거는 초점거리분의 1이래. 상거리는 렌즈 중심에서 자, 이 상이 매칭 지점까지 그리고 자, 요거고 자, 렌즈 공식을 활용한 i를 구할 수 있다. 아래처럼 f가 20인 렌즈가 있다고. f는 20은 변하지 않아. 안 변하고 피사체인 연필의 5가 40cm인 경우 자, 그러면 5가 40cm야. 40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i는 몰라. 상거리는 몰라. 근데 이제 초점거리 20이래. 20분의 1. 이렇게 하면 i가 구해지지. 넘기면 i분의 1은 20분의 1 빼기 40분의 1이야. 통분하면 40분의 2 빼기 40분의 1 되지. 그러니까 i분의 1은 40분의 1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 i가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i는 40이 되는 거야. i는 40. 자, 끊어야 돼 거기서. 그 다음에 5가 10,000cm인 나무의 i는 어떻게 될까? 5는 한참 멀잖아. 자, 만이면 한참 머니까 5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자, 거기는 5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거기다 가로를 묶어봐. 그 조건이거든. 자, 물체가 무한대 거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5분의 1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자, 여기 주셔야 돼. i는 f와 거의 같다. i는 f와 거의 같대. i가 f와 거의 같다는 얘기는 뭐야? f가 20이었잖아. f가 20이지. 그러니까 i는 그냥 20인 거야. 거의 같으니까 20 근처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5가 f보다 100배 크다 그러면은 i는 f와 같다. 자, 그게 두 개 연결하면 되는 거고. 만약 5가 f보다 작아 거기도 가로를 묶어. 자, 그게 이제 조건이거든. 자, 피사체에 빛이 퍼져 모이지 않아 렌즈 뒤에 상이 맺히지 않는다. 여기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자, 5가 자, f보다 100배 커. 100배 이상인 경우에는 i는 f와 거의 같대. 자, 이거고 그 다음에 5가 f보다 작아. 그럼 상이 맺히지 않아.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결과론적이지만 요 문단 가지고 30번을 푸는 거야. 30번. 자, 1번이 연필 i가 공의 i보다 더 크다거든. 30번 문제 봐. 자, 연필 i가 공의 i보다 더 큰데 이렇게 연필 i는 나왔지. 여기에서 40으로. 그럼 연필 i는 40이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 자, 공의 5가 얼마야? 거기 보니까 30이지. 그러면은 이제 공을 계산해 보면은 5는 30분의 30. 그러니까 30분의 1. 그 다음에 i는 얼마인지 몰라. i분의 1. f는 20이라고 했지? 20분의 1.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 자, 해서 계산. i는 60. 제 말을 믿어? 몇 나와? 60분의 i분의 1이 60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i는 60. 그래. 자, 그래서 연필 i가 공의 i보다 더 크냐? 아니지. 연필의 i가 공의 i가 더 크지. 60분의 1이니까. 1번이 답이야. 원래 이 정도 계산하는 거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계산할 건데 빨리 그냥 계산하고 끝내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상의 크기. 상의 크기를 피사체 크기로 나눈 값은 i를 5로 나눈 값과 같다. 그러므로 이 값과 피사체의 크기를 알면 상의 크기도 알 수 있다. 자, 상의 크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상의 크기를
피사체 크기로 나눈 값은 i를 5로 나눈 값과 같대. 그러니까 i를 5로 나눈 값이니까 5분의 i가 되겠지? 5분의 i. 자, 5분의 i가 상의 크기. 네, 상의 크기를 대충 파악할 수 있대. 5분의 i. 자, 그러면 4문단. 자, 조리개와 셔터로 노출을 결정한다.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워져. 자, 노출이 결정되는데 위에서 3, 4문단, 2, 3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 얘기를 했지. 이제 4문단에서는 조리개와 셔터 얘기를 하는데, 자, 노출은 필름에 입자되는 빛의 양이다. 일단 노출이 뭔지를 얘기해줘. 빛의 양이야. 자,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허옇게 번져 나오고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둡게 된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사진이 하얗고 빛이 없으면 사진이 까맣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 노출이 뭔 줄을 알면 돼 그냥. 자,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번엔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대. 그러니까 결국 조리개하고 셔터로 노출을 결정한다는 말 설명을 해준 거지. 조리개는, 자, 일단 조리개가 먼저 나왔어. 조리개. 자, 요지문 같은, 요지문은 뭐 읽어보면 이렇게 좀 관계식 나와. 관계식 나오는 건 관계식 정리를 다 해야 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애도 갖다 집어넣어야 돼. 파악할 수 있으면. 자, 조리개는 렌즈 가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조리개 조절 장치에 기록된 1.42, 2.84, 5.6, 8, 11 등의 수치들은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 이름으로 나눈 값인데 이를 조리개 값이라고 한다. 여기서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 이름으로 나눈 값 이런 말이 어렵잖아. 그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렌즈의 초점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고 조리개 지름도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거기서 조리개 값 그 말이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조리개 조절 장치에 있는 숫자는 조리개 값이야. 자,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조리개의 지름이 1.4배 커져 조리개 면적이 약 2배 넓어진다. 따라서 빛의 양도 약 2배 증가한다. 자, 끊어야 돼. 자, 이게 이제 조건이 나오지. 일단은 조리개 값이 작아.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아, 이거는 관계식이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조리개 값이 작으면 조리개 지름이 1.4배 커지고 조리개 지름이 커진대. 자, 그러면은 조리개 면적이 2배 넓어지고 조리개 면적 넓어지고 자, 그럼 이제 빛의 양도 늘어나고. 자, 여기 관계식이죠. 관계식은 일단 정리해놓고 봐야 돼. 그냥 밑줄 치다가 헷갈려 얘는. 관계식은 정리. 자, 한편이가 이번에 셔터 얘기 나오니까 셔터는 촬영 순간 열렸다 닫혀서 빛양을 조절한다. 셔터 속도는 1, 2, 4등으로 표시된다. 이는 셔터가 열리는 시간이 1분의 1초, 2분의 1초 0.5초, 4분의 1초 0.25초 등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커질수록 셔터가 빨리 열렸다 닫히는 거야. 셔터 속도가 빠른 거야.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자, 이번에 셔터거든, 셔터. 자, 셔터 속도가 빨라져. 자,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노출 시간 역시 2배 짧아짐으로 빛의 양이 2배 감소한다. 노출 시간이 짧아져. 노출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빛의 양이 줄어. 여기 왜 이만큼 띄어놨을까? 거기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 셔터 속도가 커지면 거기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1은 1분의 1이고 2는 2분의 1이고 4는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는 숫자가 커지는 거지. 이 숫자가 커지면 셔터 속도가 빨라지고 노출 시간이 짧아지고 빛의 양이 적어지고 저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이런 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숨어있는 거. 자, 따라서 사진가는 조리개와 셔터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문단에서는 조리개하고 셔터를 통해서 뭘 하는 걸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 노출을 결정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 5문단. 자, 조리개와 셔터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 5문단은 얘네 둘의 다른 기능이래.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리개가 나왔어. 여기 심도에 영향을 미친대. 심도에 영향.
심도부터 뭔지 모르잖아. 심도란 상위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심도가 뭐야? 초점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 예를 들어 내가 사진을 찍는데 준식이만 뚜렷하게 나와. 이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흐릿하게 나오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니네가 다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뚜렷하게. 그 경우가 있거든. 자, 그게 이제 심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도가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 준식이 하나만 맞추냐? 니들한테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초점을 맞추냐? 이렇게 한 건데, 자,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며 강축에 가까운 비만 입자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깊다고 표현한다. 자, 거기 이렇게 하면 돼.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줄 쳐야 돼.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심도가 깊다. 그럼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 값을 올려요. 이제 얘하고 연결해야지. 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조리개 지름이 눈에 보이는 거 작아져. 그럼 심도가 깊어. 초점이 맞는 거리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너네들 다 이렇게 초점이 다 맞으면 그 심도가 깊은 거야.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숨어 있는 애가 있지. 숨어 있는 애. 조리개 지름을 작게 하려면은 조리개 값을 크게 만들어야지. 자,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숨어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문제 풀 때 부담 없이 풀려. 안 그러면 뒤에 쫓아고 막 해야 돼. 반대로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는 좁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를 다 찍고 싶으면은 조리개 값을 올리면 돼. 근데 내가 준식이만 찍고 싶어. 나머지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조리개 값을 낮추면 돼. 그래서 조리개 지름을 올리면 돼.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어차피 반대말이가 두 개는 반대니까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심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기서 끊어야 돼. 왜 끊냐? 셔터 속도 나오거든. 자, 이제 뒤에는 셔터 속도. 자, 여기에 나오는데, 자, 셔터 속도는 피사체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움직임이야. 빠른 셔터 속도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빠른 셔터 속도거든.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빨라. 자, 그럼 정지 동작이 된대. 정지 동작. 그럼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 숫자를 크게 하면 되지. 자, 요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숫자를 크게. 자, 노출 시간이 짧아 피사체의 잔상이 필름 위에 남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며 움직임을 암시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움직이는 피사체는 흘러가듯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게 셔터 속도가 느리면은 노출되는 시간이 찰칵하잖아. 그런 거 아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LG 스마트폰 이렇게 쓰잖아. 사진은 하나 둘 셋 딱 누르면 착 찍히잖아. 아이폰하고 갤럭시는 딱 하고 찍혀. 하나 둘 셋 딱 누르잖아. 다 찍혔어요. 그럼 걸어 나오는 게 찍혀.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찍혀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애들이 셔터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거든.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신형 사진처럼 나와. 막 잔상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셔터 속도는 이런 움직임을 드러낸다. 자, 그다음에 6문단. 자, 이와 같은 사진기 장치들의 특성은 대개 사진으로 정확하게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도 있게 한다.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역시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변형시킨 사진 역시 사실성을 갖고 있냐. 아까 이거 1문단에 네 번째 줄에 있었던 거. 지금까지 여기는 초점 조절 장치나 뭐 셔터나 조리개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그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해서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이 과연 사실성을 갖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이 장치들을 좀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야. 과연 이렇게 변형시킨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냐? 했더니 내가 다 읽어봤으니까 바쟁은 뭐라고 그랬냐? 자, 바쟁. 자, 거기서 기억 바쟁에서 바로 밑에 줄, 그 줄 사실성은 띈다. 바쟁은 이 변형되고 사실성은 띈다 그랬어. 자, 그거고 이제 니은의 윌든 나오는데 월드는 뭐라 그랬냐? 바로 밑에 줄에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묘사된 것처럼 생긴 것만 그 사진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밑에 그 사진이 사실성을 줄쳐야 돼. 그러니까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 줄치고 그게 사실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변형된 사진은 사실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변형된 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거든. 육안으로 봤을 때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또 다른 견해 있거든. 자, 또 다른 견해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봐. 모든 사실은 사진의 사실성을 갖는다. 자, 거기 붙여서 연결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명이 나오지. 바쟁은 사실성을 띄어. 월드는 사진도 육안으로 봤을 때 직접 봤을 법한 것만 사실성을 띄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된 사진은 사실성 안 띄어. 그런 얘기 본 거고. 또 다른 견해는 사실성 띄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31번이에요. 자, 31번은 문제 안에 모순된 말들이 있어. 근데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지. 한 1, 2번 풀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31번. 조리개 값은 2.8, 셔터 속도는 1000으로 각각 설정한 피사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가나를 조절해 보았다. 단 렌즈나 필름감도 삼각대 등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 조리개 조절 장치가 있고 셔터 속도 조절 장치가 있지. 그래서 지금 요거 두 문제거든. 요거에 대한 거, 조리개와 셔터에 대한 거. 자, 1번 보면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을 했지만 여기 줄 쳐야 돼요.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그럼 이거 어떤 거야?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 주변까지 다 선명해졌으니까. 연습봐. 심도가 쉽다. 심도. 얘 심도가 깊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도를 줄여야지. 그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 지름을 크게 해야지. 그러면 조리개 값이 어떻게 돼? 낮춰야 돼. 자, 거기 보면 나는 고정하고 가는 2.8보다 큰 수? 작은 수? 왜? 조리개 값을 키우면 심도가 깊어지거든. 근데 심도를 낮춰야 되니까. 야, 심도를 깊게 줄쳐야 돼. 이 문제가 이거야. 이게 사물까지 선명해. 그러면 심도가 깊다라는 거잖아. 거기 써놔요.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심도가 깊다. 그러면 심도를 더 깊게 하면 안 되지. 심도를 얕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심도를 깊게 하여라고 나오지? 이건 문제 안에 모순 생긴 거야. 중간에 이렇게 돼. 어떤 경우가 있어. 뭐뭐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한다거든? 근데 이게 다 틀렸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이 틀린 거야.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도 틀렸어. 근데 이제 어디를 보는 거냐? 제일 앞하고 제일 뒤를 보는 거야. 제일 앞하고 제일 뒤가 지금 모순돼 버렸어. 심도가 깊은 애를 심도가 깊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2번도 같은 맥락으로 봐봐. 맑은 날 촬영한 피사체가 허옇게 번져버렸어. 피사체가 허옇대. 이건 뭐야? 빛이 많이 들은 거지. 그럼 빛을 줄이면 되잖아. 빛은 노출이지. 노출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자,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를 사로 나를 2,000도 조절 입자는 여기 줄쳐야 돼. 빛의 양을 2배로. 그럼 어떻게 돼? 하얘지지? 안 그래도 하얘는데 더 하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안에 선택지 안에 모순이 있는 애야. 3번은 해질 무렵 촬영하여 피사체가 어둡게 보였다. 여기 어둡게 보였대. 그럼 노출을 좀 해줘야 되지. 빛을 좀 줘야 되잖아. 근데 간을 고정하고 나를 1000보다 더 작은 수로 조절해 입자는 빛의 양. 여기 빛의 양을 줄여. 지금 어두운데 빛의 양을 줄인대. 그럼 더 어둡게 보이겠지? 자, 1, 2, 3번은 지금 이게 모순이 돼버린 거야. 자, 4번. 피사체가 매우 빨리 움직여 잔상이 생겼어. 잔상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정지 동작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셔터에 숫자를 늘려서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거든? 자, 거기 보면은 가는 2.8보다 작은 수로 가를 조리개 조절 장치인데 얘를 작은 수로 하면 어떻게 돼? 빛의 양이 늘어나지. 근데 나는 1000보다 큰 수로 조절해 밝기는 유지하며 잔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거든? 자, 그러면 나는 1000보다 큰 수래. 일단 2.8보다 작은 수로 했어. 2.8보다 작은 수로 하면 어떻게 되냐? 빛의 양이 늘어나지? 자, 근데 나를 1000보다 큰 수로 해. 1000보다 큰 수로. 그럼 어떻게 돼?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출 시간이 줄면서 빛창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대로 하면 빛창이 늘어나니까 빛창을 줄여.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아지겠지? 그 다음에 또 셔터 속도는 또 뭘 해줘? 셔터 속도가 높으면 정지 동작을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잔상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해결할 게 뭐냐? 셔터 속도를 늘려서 정지 동작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더 큰 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밝기는 유지하거든. 밝기는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셔터 속도를 늘리면 빛창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나와? 근데 유지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로 빛창이 조절이 안 되니까 뭘로 조절하냐? 위에 걸로 조절하는 거지. 우리 조리개 조절 장치로.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 가를 조절하는 이유는 빛의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조절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잔상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그래서 4번이 일가 맞고 5번은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가 넓어 보여. 이건 뭐야? 심도가 깊다지. 심도가 깊으면 어떻게 하면 돼? 조리개 조절 장치를 조리개를 조절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심도가 깊은데 가를 고정하래. 가가 심도하고 관련 있는 거지 나가 심도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5번 같은 경우는 거리 범위가 넓어 보여도 마지막 결론 물체의 거리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맞는데 그 물체의 거리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틀렸어. 가를 조절해야 돼. 조리개 조절 장치를. 셔터가 아니고. 자, 그래서 31번이 4번이다.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번은 지금 선택자에서 모순이 생겨버린 거고 그 다음에 4, 5번은 4번은 맞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이 원인하고 결과는 맞는데 문제 상황과 결과는 맞는데 중간에 해결 방법이 틀렸어요. 두 개를 물어보는 거거든. 해결 방법에 대한 거, 방식과 그 결과를 물어보는 건데 이제 문제 그게 틀린 문제야. 그래서 30일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봐봐. 자, 29번 윗근에 대한 이해인데 조리개 값이 커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한다 라고 되거든. 자, 조리개 값이 커져. 자, 조리개 값이 커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한다. 요거는 5문단의 세 번째 줄 봐봐.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한다 그랬거든. 그럼 조리개 값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려면 조리개 값을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커지면 이렇게 돼. 이거 애들이 여기까지 찾아놓고 틀렸어.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 조리개 값이 커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 왠지 틀린 말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아까 숨어있는 말.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려면은 자, 얘가 커져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야? 문제는 이렇게 요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이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초점 조절 장치니까 이건 인문단 봐야지.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를 조절해서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 조절 맞아. 여기까지만 찍고 그냥 넘어갔어. 뒤를 읽어야 되는데 초점거리 변경한다 줄 쳐야 돼. 초점거리는 어때? 초점거리는 고유한 거. 이렇게 두 개를 맞춰야 되거든. 근데 앞에 거 맞으니까 뒤에 거 당연히 맞겠거니 근데 패스한 거야. 자, 여기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 근데 2번은 맞는 말이야. 초점 조절 장치의 역할은 렌즈와 필름 사이 거리를 조절하는 거고 대신에 초점 거리는 만들어질 때 결정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고 고유한가 이렇게 돼. 그래서 2번이다. 자, 사진기의 초점 거리와 상거리를 알면 렌즈 공식을 활용해 물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요거잖아. 상거리가 얘고 상거리가 얘고 렌즈 물체 거리가 초점 거리가 얘거든. 이거 하면 얘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 값을 알면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광축의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사진기 렌즈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서 더 많이 굴절된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나오지.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블록 렌즈인데 렌즈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이렇게 나오지. 이 문단에 5번은 조리개와 셔터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대상을 왜곡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심도를 깊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뭐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냥 그러니까. 자, 그 뒤에 자, 면왕정가를 한번 볼게요. 자, 면왕정가는 이제 그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연에 머물면서 쓴 글인데, 자, 바로 뒤에 있죠. 34, 38에. 자, 인간을 떠나와도, 이게 인간은 속세야.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내 몸이 시간이 없구나. 이것도 보려 하고, 이것도 보아야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저것도 들어야 하고, 바람도 혀려,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달도 맞아야 하고, 밤은 언제 주고, 밤은 언제 주울 것이며, 공이란 언제 낳고, 고기는 언제 낚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지. 나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달도 맞아야 되고, 밤은 언제 주고, 고기는 언제 낚지? 그러니까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야. 10이란 니다 되면 살인문을 누가 닫을 것이며, 빈 곳, 떨어진 곳은 뉘 쓰려 누가 쓸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없다야. 자,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이 나쁘다는 얘기는 부족하니 이랬든, 아침이 부족한데 나조해라. 자, 이거는 뜻풀이 조심해야 돼. 자, 나조해는 저녁이라는 뜻이야. 저녁. 요게 이제 우리 그 상충곡이 수특에 나오거든. 그 수특에 보면은 나조해라는 말이 나와. 나조해 조수하세요. 저녁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부족하니,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유연하라. 내일이라고 남겠느냐? 이렇게 돼요. 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자,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날이야. 쉴 사이가 없는데 내가 이 자연을 즐기고 보고 듣고 이러고 다니느라고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날이야. 길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겨를없다라는 거. 그 말을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열거를 쭉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만한 청렬장이, 다만 하나의 청렬장은 명화주 지팡이라는 뜻인데, 하나의 명화주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놈해라. 자, 술이 익었거니 버질 없어서냐. 술이 익었는데 덫이 없겠니? 자, 불내며 불며 타며 혀며 이하면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악기를 불고, 검은 거는 탄다 그러거든. 그 다음에 켜며, 뭐 가야금 탄다 그러고, 이제 혀이며 같은 경우는 이제 활로하는 악기야. 그 다음에 이하며 흔들며라는 뜻인데, 그래서 악기를 불고, 악기를 타고, 악기를 켜고, 악기를 흔들고야. 자, 여기 어떤 거냐면은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취흥이야. 취흥. 자, 온가지 소리로 취흥. 취하는 치를 배하거니는 재촉하니.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면 시름이라 붙어시라. 자, 여기 줄 쳐야 돼. 자, 근심이라 있으면 시름이나 붙어 있겠느냐.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요 바로 밑에까지는 내가 자연을 즐기고, 그 다음에 술 마시며 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이야. 근심 있겠으면 시름이라 붙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만큼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그 줄은 이 자연 속 삶에서 자연적 삶에 대한 만족감, 자, 자부심, 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 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락 젖히락,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파람하러 휘파람을 불었다가. 자, 노해는 걱정 없이 노니 천지도 넓고 이 세상이 넓고 1월은 세월이라는 뜻이야. 세월도 한가하구나. 희왕을 모르러니 미적이야 기로고야. 그래서 희왕은 뭘 상징하냐면 태평성대를 상징해.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고, 신선이 어떤지 몰랐는데 이 몸이야 기로고야. 그래서 신선은 어떤 풍류야, 풍류. 그래서 이 희왕이 어떤지 몰랐는데 내가 지금 희왕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신선이 어떤지 몰랐는데 내가 바로 신선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 두 줄도 또 뭐가 되냐면 걔는 이제 자부심과 만족감이 되는 거야. 자부심, 만족감. 자,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강산풍어는 자연을 거느리고 내 백년,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의 이태백. 이게 악양루상의 이태백 그냥 세트로 외우는 게 좋아. 이태백이 악양루 위에서 씻었대. 그런 얘기거든. 그 악양루 위에서 시를 쓴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 정의, 호탕한 정의와 E에서 더할 수 있냐? 자, B에도 줄쳐야 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넓고 큰 마음, 자연에서를 즐기는 넓고 큰 마음은 이태백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 만족감, 자부심. 자, 이 B도 만족감, 자부심. 자, 이 여기는 시적 과정 별거 어떠냐? 숙세를 떠나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자연을 즐기는 거가. 자연을 즐겨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심도 없고, 태평성대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신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자, 더할 순위에서 끊어야 돼. 왜 끊냐? 갑자기 이야기가 싹 바뀌어.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 난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 은지야. 그냥 불러봤어. 자는 건 잤던 거 아니지? 자, 그 이 몸이 이런 몸도,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 이런 꿈이 뭐냐면 내가 자연에서 만족스럽게 사는 것. 이것도 자, 뒤에 주세요. 역분을 있었다. 우국충정.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전부 다 뭐야? 역분을 있었다. 요건 이제 또 한 임금의 어디에 뜻이야? 내가 버스를 하고 있었잖아. 비록 지금은 물러나 있거든? 근데 임금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끈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젠가 임금이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래서 강호가도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네, 긍정적으로 보면 강호가도야. 네, 여기 이제 요즘은 가끔 이제 어떻게 나오냐, 보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정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나와. 보기랑 연결했을 때. 두 가지는 이 속세 혹은 이 거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뭐 다른 의미로는 뭐 어떤 정계의 어떤 진출에 대한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보기가 같이 나와. 자연에 들어가지면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읽는 거야. 21에서 24. 요거는 그 아마 두 번째 페이지쯤에 있을 거야. 자, 이거 1문단을 먼저. 자,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1차적으로 여과된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야? 노폐물과 독소가 사구체에서 여과된다지? 자, 사구체는 그 다음에 사구체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뭐 2차적 여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거 중요한 거야.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사구체에 대한 설명이지, 모세혈관이 뭉쳐졌다. 보먼주머니에 담겨있다. 그래서 이제 사구체가 뭔가에 대해서 어디에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구체는 들쇠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들쇠동맥이니까 들어오는 동맥,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쇠동맥으로 흘려보내며, 자, 여기 그 혈구 세모, 단백질 세모 여과 안 해. 여기서 여과가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사구체에서 1차적으로 여과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니까 패스. 자, 근데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 막을 통과시켜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이 과정을 사구체 여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1문단에서 사구체를 통해 1차적으로 여과된다. 근데 사구체는 어떻게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사구체 여과거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세 개 중에 사구체 여과가 중요해. 자, 1문단에서는 사구체 여과. 거기다가 대문쳐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사구체 여과는 뭐냐거든. 자, 바로 뒤에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대. 그래서 여기서 사구체막, 보먼주머니, 세뇨관 일로 가는 거야. 여기 그 사구체막,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여과시키는 거를 이제 그 사구체 여과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보내냐면은 작은 물질들, 혈장이나 단백질 아닌 작은 물질. 자, 이 문단. 자,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자, 이 문단에서는
이 사구체 여과를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자, 이 힘은 주로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차에서 비롯된다. 자, 힘은 자, 들쇠동맥하고 날쇠동맥의 자, 직경차이래. 직경차. 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쇠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쇠동맥의 직경이 작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는 크거든. 많이 들어와. 나가는 애는 조그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세게 나가겠지. 자, 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구체의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높은 혈압이 발생하고, 자,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차가 생겨. 이게 힘이야. 그것 때문에 다른 데보다 높은 혈압이 생기네. 높은 혈압. 자, 이 혈압으로 인해 사구체의 모세혈관에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사구체 여과의 힘은 어떤 거냐?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차에 따른 높은 혈압이에요. 자, 얘가 이제 이 힘이야. 힘. 자, 그 다음에 사구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높은 혈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된대. 일정하게 유지. 이 문단의 핵심은 뭐냐? 사구체 여과를 만드는 힘이야. 이게 뭐야? 높은 혈압. 자, 그게 이제 중요한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구체막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자, 사구체막의 자, 이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사구체막의 구조. 자, 구조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 현서 봐. 자, 사구체막은 모세혈관 벽과 기저막, 고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또 이 구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모세혈관 벽이 있어. 자, 그럼 이 모세혈관 벽에다가 이 동그라미 쳐놔야지. 어떤 특징이 있겠지. 평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피세포 한 층이고 이 내피세포들에는 구멍이 있으며 내포세포의 사이에도 구멍이 있다. 이 때문에거든. 이 때문에 뭐야? 구멍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혈관 벽의 핵심은 뭐야? 구멍이야. 구멍. 그래서 이 구멍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에 비해 동일한 혈압으로도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을 보인다. 이 구멍 때문에 어떻대? 결론?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 그래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높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구멍과 투과성에 둘씩 연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끊어야 돼. 기저막 나오거든. 자,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공원주머니 내층 사이의 비세포성 젤라틴 층으로, 그러니까 기저막은 이런 데네. 내피세포와 공원주머니 사이에 있는 콜라겐과 당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콜라겐은 구조적 강도를 높이고, 이제 여기는 또 콜라겐. 얘는 구조적 강도. 높이고, 콜라겐은. 그 다음에 당단백질이 있는데, 자, 당단백질은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 역할을 억제한다. 당단백질의 역할이 뭐야? 작은 단백질의 역할을 억제하는 거야. 거기 줄 차이. 자, 당단백질은 작은 단백질의 역할을 억제한대. 자, 거기에 아까 위에서 혈장하고 혈장하고 단백질에다 세모쳐놨지. 근데 여과시키는 애들이 아니거든. 근데 얘가 작다고 여과시켜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작아도 단백질은 여과 안 시켜버리고 내보내버리는 거야. 딴 데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당단백질은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 역을 억제하거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억제하는 것은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당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이유가 뭐야? 그럼 이 여과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야? 모두 음전한 거지.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쳐내는 거지.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빨아들여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못 오게 쳐내버리게 이렇게 자꾸. 그래서 여과관을 안 시키는 거. 자, 보멀주머니 내층은, 이거는 이제 보멀주머니 내층. 자, 요거는, 보멀주머니 내층에도 이제 이게 있는데, 역할은 문어처럼 생긴 발세포고, 각자의 발세포엔 돌기가 나와 기점으로 감싸고 있다. 발세포가 꼭 돌기가 있어. 누들누들한 거. 돌기 사이에 좁은 틈을 따라 여과액이 빠져나오면 보멀주머니 내강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는 자, 보멀주머니 내층은 자, 보멀주머니 내층의 특징. 자, 이거는 발세포고 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틈으로 여과액이 빠져나오는 거지. 자, 이 돌기 틈으로 자, 여과액이 빠져나와. 그래서 산문단은 사구침학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문단 한 편 나오지 딴 얘기하려고. 한편 사구침학을 상위에 두고 사구치역을 억제하는 얘기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여과에 대한 거였거든. 근데 이 사문단에서는 자, 여과를 억제하는 의미야. 여과를 억제하는 의미. 여과 억제. 이 힘이 세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겠지. 빼야 되는데. 자, 혈 혈액 속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 내에는 존재하고 보멀주머니 내강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멀주머니 쪽으로는 안 가지. 왜 안 가? 여과가 안 되니까. 단백질은. 아까 단백질 여과 안 된다고 했잖아. 여과가 되려면은 보멀주머니를 지나서 세뇨관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보멀주머니는 없어. 따라서 줄치면 돼. 자, 이제 줄을 어떻게 치냐? 이제 두 번째 줄에 단백질들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줄치고. 근데 바로 밑에 따라서 뒤에 보멀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 그거 줄쳐요. 일단 단백질이 여과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단백질 농도가 어떻게 되냐? 단백질 농도가 보멀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 모세혈관에 더 높대. 농도는 보멀주머니 내강은 단백질이 거의 없으니까 누가 더 높냐면 사구체 모세혈관. 여기가 더 높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결과 줄쳐야 돼. 보멀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상투와 보멀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한대.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자, 이게 이쪽으로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걸 좀 알아둬야 될 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거든. 걔를 삼투라 그래. 그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 아가미 나오고 그 걔네들 넙치 나오고 이런 애들. 자, 물이 이동해. 잘 봐. 사구체막에서 보멀주머니로 가야 되거든. 물이. 지금 원래 순서는 어때? 사구체막 보멀주머니 세뇨관이잖아. 근데 지금 얘는 어때? 물이 어디로 가? 사구체에서 보멀주머니로 가는 게 보멀주머니 사구체로 가거든? 물이 역류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야지 여과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물이 이렇게 가버려. 역류하니까 여과가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뒤에 이를 혈장규절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혈장규절 삼투압. 자, 거기다가 네모치면 돼요. 얘는 뭐 하는 힘이야? 여과를 억제하는 힘. 자, 그리고 보멀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보멀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다. 이제 첫 번째 방해는 혈장규절 삼투압이고 두 번째 방해자는 보멀주머니 수압이야. 자, 여기도 네모 방해하는 힘. 이 압력은 보멀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가냐? 이것도 방향이 보멀주머니 쪽에서 자,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간대. 그러니까 얘도 어때? 똑같아. 이동이 역으로 가는 거야. 여과가 아닌 여과의 반대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자, 여과를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과 억제하는 압력의 차가 실제 여과압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문장 마지막에는 실제 여과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실제 여과압은 발생 압력 빼기 방해 압력, 억제하는 압력.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5문단은 자,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혈장기류의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혈장기류의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뭐야? 억제하는 압력이지. 정상일 때는 이 억제하는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사구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혈압은 왔다 갔다 한대.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 조절 기능에 관리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변동이 뭐야? 혈압의 변동이거든. 혈압의 변동은 자가 조절 기능에 관리된대. 그래서 이 같은 변동, 뭐 거기다 줄쳐도 되고, 그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 거기 줄치고 자가 조절 기능의 관리 줄쳐서 연결하면 돼. 즉 콩파테트는 심장의 수축기에 발생하는 혈압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제한 범위 내에서 사구체로 유입된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혈류량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줄쳐야 돼. 사구체로 유입된 혈류량 일정하게 유지.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아니지.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 확 내려가.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 혈류량을 조절해. 피의 흐름을. 혈압이 올라갔다고 갑자기 뭐 방청 내보내고 혈압이 낮다고 덜 보내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자가 조절은 어떻게 하냐?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하는 거야. 들쇠동맥의 직경 조절. 자, 직경을 조절해서 이제 자가 조절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가 조절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자가 조절 기능 때문은 자, 들쇠동맥의 자, 직경을 조절해서 자, 혈류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자, 요 지문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앞에는 사구체 여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사구체 여과. 사구체막에서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간다.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뭐냐? 높은 혈압이다. 자, 이거. 그 다음 이제 사구체 구조 나오고, 그러니까 구멍 때문에 투과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점막을 통해가지고, 기점막에서는 당단백질이 중요해. 여과되면 안 되는 애를 여과 안 시켜주는 거야. 이 두 개 중에는 얘가 더 중요해. 예, 여과되면 안 되는 애들 해결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먼주머니 내층에서는 여과액이 빠져나가게 되지. 빠져나가게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뭐야? 억제하는 힘이 생기는데, 요거는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 농도 차이에 따른 삼투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낮은 보먼주머니 내강에서 사구체 모세혈관으로 물이 역류하는 거야. 이거는 물의 역류야, 역류. 굳이 따지면. 그래서 이제 혈장기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먼주머니 내층에서 생긴 물 때문에 또 이쪽에 그 물이 많아져. 그럼 이제 걔를 또 보먼주머니에서 사구체 쪽으로 또 이렇게 내보내. 물을. 역류야. 그래서 이 두 개 핵심 뭐야? 역류시킨다는 거야. 역류. 자, 그 다음에 이 자가 조절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아니고 혈압에 대한 얘기만 한 거거든. 혈압이 변동될 때 그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서 혈류량을 조절한다. 근데 혈류량 어떻게 조절하냐? 그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해서 혈류량을 조절해서 사는데 생명 유지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21번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은 기점막의 당단백질과 여기 상반된 전화거든. 이거 알부민 찾고 당단백질 찾으면 돼. 여기서 이제 여과를 억제하는 거 맞는데 모두 음전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요거 21번 찾을 때는 알부민 찾고 당단백질 찾으면 돼. 누가 더 중요해? 당단백질 찾으면 돼. 당단백질. 그래서 당단백질 찾아서 올라가면 답이 나오고. 자, 이제 22번이 문제인데. 자, 날쇠동맥, 들쇠동맥 있고 모세혈관, 보먼주머니 내강, 세뇨관 있지? 자, 여기 사구체 막이지 거기가. 이제 모세혈관 쪽이 사구체 막. 그래서 이제 사구체 막이고 그다음에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이 사구체 막이야. 모세혈관 사구체. 자, 1번 가에 있는 내피세포층의 구멍들을 통해
그럼 간은 오살관 벽이잖아. 내피세포층의 구멍. 거기 구멍의 침이야. 내피세포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멍이 중요해. 이 구멍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높은 투과성을 준다. 맞고. 2번 가해 혈압의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의 훼손으로 자, 자가 조절 기능이 훼손되잖아. 감소하면은 실제 여갑을 감소할 수 있다거든.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혈압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이 훼손되면은 이게 기능의 훼손으로 이 기능이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물이 이게 억제하는 힘이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다잖아. 억제하는 힘이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억제하는 힘이 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안 내보내는 경우 혈류량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적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그럴 때는 실제 여갑이 감소할 수 있어. 그럼 언제냐? 억제 남력이 커졌을 때. 자, 3번 나에 도달하는 여과액이 감소하면 나에 도달하는 여과액은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하는 여과액이거든. 자, 그걸 뭐라 그래? 이걸 써야지. 보먼주머니 수압. 그걸 써놔야 돼. 보먼주머니 수압. 정신 차려. 보먼주머니 수압. 보먼주머니 수압이 감소된 얘기 뭐야? 억제하는 압력이 감소된 얘기지. 써놔. 억제하는 압력 감소. 그럼 실제 여감은 어떻게 써? 얘가 줄어드니까 이게 올라가겠지? 실제 여감이 그래서 맞고. 자, 4번 나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 똑같이 나에 도달한 여과액에 발생한 수압이 뭐야? 보먼주머니 수압. 걔도 뭐야? 억제하는 압력. 써야 돼. 억제하는 압력. 가해 혈압과 반대 방향. 가해 혈압과 반대 방향이 왜? 억제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가잖아. 자, 5번 가와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물이 덜 가겠지.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역류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 거기 줄치고 뭐라 그러냐? 뭐가 줄어들겠어? 혈장 기절 삼투압이 줄어들겠지. 자, 그걸 써야지. 혈장 기절 삼투압이 줄어든다. 아니면은 너무 길다 그러면 억제가 줄어든다. 이렇게. 실제 여갑이 감소하는 게 어떻게 돼? 실제 여갑이 증가하겠지. 왜? 억제하는 힘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22는 5번이다. 자, 23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기억은 이 문단의 끝에 사구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일정하게 유지된대. 왜 유지돼? 옆에 나오지. 자가조절 기능이야. 혈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들새동맥의 직경을 조절 통해 혈류량을 조절한대. 그래서 자, 23번은 2번이 답이지. 마지막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 거.